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항모, 함정 최후무기 골키퍼, 국산화 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항모의 최근 근접무기 골키퍼가 국산화 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린 미사일 공격은 함대공 유도탄으로 방어를 하죠. 이 두 번의 방어를 해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 두 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순간에 근접 방어 무기 CIWS라고 하는데, 즉 골키퍼가 분당 4200발의 초능탄을 쏟아내면서 방어막을 치죠. 이게 마지막 미사일입니다. 이처럼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CIWS 골키퍼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근접무기 방위체계 2 사업방안을 심의한 후에 국내 개발로 결정을 했죠.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10여 대를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 그리고 실전 무기를 생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골키퍼의 국내 개발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골키퍼의 국내 배경이 나서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골키퍼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했죠. 해외에서는 두 곳에서 생산을 했는데 레이시온사의 팰런스 그리고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 두 가지 CISWS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골키퍼를 납품하던 네덜란드 텔레스사가 단종을 한 후에 오로지 미국의 팔링스만이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말하자면 두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한 개의 회사가 없어지고 오로지 팔링스에서밖에 수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CIWS를 이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가 없어진 레이시온사는 최근 추가 물량 가격까지 올려버리죠. 이제 밸런스만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이러한 고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해군 차기 호위함 근접 방어 기관표 비교라고 해서 좋은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골키퍼와 펠링스 이 두 가지인데 네덜란드 탈레스와 미국의 레이시온이 만드는데요. 구경 자체가 좀 달라요. 골키퍼 같은 경우는 30mm 구경을 쓰고요. 그리고 펠링스는 20mm 구경을 써요. 그리고 최대 사정 거리도 차이가 나요. 하나는 3km고 하나는 1km예요. 기능이 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해주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게 그림이 2008년도 그림인데 이 두 개 회사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 탈레스 없어졌죠. 이쪽은 없어지고 이쪽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의 레이시온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이게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이제는 직접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조만간 시작될 밸런스의 창정비도 어려운 문제. 창정비라는 것은 분해해서 다시 새롭게 조립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부품을 분해해서 정비하는 창정비는 미국은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결국은 관련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요. 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기는 거죠. 가뜩이나 가격이 오른 입장에서 유지비로 분류되는 창정비의 가격까지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창정비를 국내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까지 보내서 다시 와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든다라는 거죠. 이에 우리 해군은 국내 개발 CISWS를 개발하기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개발 CISWS는 경항모와 그리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호위함 등 해군 최신 함정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항모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경항모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맞춤형 마지막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 오래된 기존 CISWS 수신문도 단계적으로 이번에 만약 만들게 되면 교체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골키퍼 CIWS를 개발하면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번에 개발할 골키퍼는 단순 조립 수준을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탈레스에서 골키퍼가 들어왔죠. 이것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기존 CIWS보다 성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골키퍼는 아음속, 시속이 1100km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신무기들은 거의 초음속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할 골키퍼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준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발된 순항 미사일에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을 하면서 대략 마4, 시속 4800km 수준까지 빨라졌죠. 이것까지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골키퍼의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보는 눈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이전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능동 위성 레이더 A사를 탑재해서 더 먼 거리에 발견을 해서 더 빨리 대응에 나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전보다 탐지 능력이 더 정밀해질 것은 당연하게 된 것이죠.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A사 레이더는 이번 KFX를 개발할 때 미국에서 기술 공유를 거부했던 장비죠. 이 장비를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7년과 18년 두 차례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서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습니다. A사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죠.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사로 보내서 송수진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도까지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A사 레이더까지 장착을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품은 현재 한화 시스템에서 생산합니다. 즉 KFX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이번에 골키퍼를 개발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두루두루 사용했죠.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 나머지 파생되는 효과까지 우리가 과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A사 레이더를 만들면서 이 골키퍼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정밀한 것도 탐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2018년 12월에 개발 완료된 함대공 유도탄 해군의 최대 사거리는 20km 수준입니다. 해군이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면 골키퍼인 CIWS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존 골키퍼는 수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될 골키퍼는 자동, 수동, 반자동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해상이 아닌 지상에 설치될 경우 공군 활주로 및 지휘시설의 거점 방어도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IWS 골키퍼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가능한가? 라는 내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지금 CIWS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탈레스에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탈레스에서 만들었던 이 골키퍼를 그대로 이용해서 수정을 한 식으로 지금 나가게 된다는 거죠. 단종한 기존 네덜란드 탈레스 제품에 약간의 수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은 현재 사용하고 생산되고 있는 20mm 탄 펠리킹스보다 30mm 탄인 탈레스 제품이 더 파괴력이 크고 효과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아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사정거리도 이미 차이가 나요. 30mm 탄이 아무래도 더 폭발력이 강하고 이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30mm 탄을 개발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국산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존의 탈레스사에 있던 것들을 거의 가져다 쓰지만 중요 부품을 바꾸고 그리고 이미 탈레스사에서 썼던 부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 자체를 다 국산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골키퍼에 장착된 30mm
GAU-8 게이틀링건은 기술 도입을 통해서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종이 된 것을 이제는 기술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포이기도 하죠. 압도적인 화력이 장점입니다. 각종 부품에 들어가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뒤에 개별 부품의 국산화 여부도 이제는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LIG X1은 그동안 창정비를 하면서 실력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이 창정비의 기술을 누가 줬냐? 네덜란드 탈레스사에서 줬어요. 미국의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 해군이 쓰던 골키퍼를 공장으로 가져와서 완전히 분해한 뒤에 다시 조립을 했어요.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직원 20명을 보내서 체계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원천 기술도 완전히 습득을 했죠. 지난해 9월 달에 이 기술로 정비한 첫 장비가 해군에서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정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LIG X1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경험들 덕분에 CIWS2의 개발이 어렵지 않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홍성표 LIG X1 CIWS2 사업단장은 CIWS2에 탑재될 한 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A사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전력화했고 센서 부분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 골키퍼의 생산, 국내 생산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점점 더 쓸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국부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함으로 또 다른 판매 루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우리를 빡치게 했으니 우리도 그 빡친 것만큼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술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골키퍼의 국내 생산 정말 축하하고 정말 그대로 잘 돼서 우리나라 실정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경항본 모함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선박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막아내는 이러한 군사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